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서우민입니다. 되게 긴장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막상 이렇게 리더님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너무 떨립니다. 제가 말이 사실 되게 빠른 편인데 긴장을 하면 놀랍게도 말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도 주신 시간 잘 활용해서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직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전숙 아느려 리더님과 또 안전그룹 리더님들께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네. 저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33살이고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살아오면서 지금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살다가 왔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UC 버클리라는 대학교에서 저는 생물을 전공하고 이제 교육학을 부전공하고 이제 졸업 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5살 때부터 제 삶에 아메이가 있었던 점입니다. 이게 다 저의 사진인데 사실 이 모든 사진들에는 아메이에 연결된 스토리가 많아요. 좀 전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숙 리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랑 플래티늄 동기시라고. 참고로 요 빨간 니트 입고 있는 침대에서 방방 뛰고 있는 사진이 저희 부모님이 PT 세미나 때 워커힐 가셨을 때 그때는 조금 그 아이들이 잠깐 들렸다 가도 괜찮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모님 방에서 방방 뛰다가 집에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게 저는 5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아메이 사업을 하셔서 제 삶에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지금 아메이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업자를 이제 2세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러세요. 아, 부모님이 했으니까 그냥 했겠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에게도 제 스스로 이 왜 아메이를 하고 싶은지 제가 그 아메이를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그때까지 아메이란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일, 그냥 좋아 보이는 일, 제품이 좋은 일, 뭐 나도 언젠간 결혼해서 할 수도 있는 일,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에게도 제 앞에 이런 선택지들이 놓여졌죠.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하던 와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아직 1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도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유튜버나 플랫폼 종사자는 직업 옵션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쯤 미국에서 유튜버로 돈을 번대 뭐 이러던 시절이었지 제가 그때 당시 고민을 했던 거는 저 직장인과 자영업 이 두 가지에서 제 앞길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저는 아메이 하는 집 아이로서 어깨 너머로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직장은 내게 아니랬는데? 라는 거를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러면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일을 한다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그때 가장 큰 부담은 뭐였냐면 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을 어디서 갖고 오지? 이런 생각에 내가 되게 그게 리스크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진짜 머리가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딱딱한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내시지? 저는 진심으로 그때 제가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은 카페와 치킨집이 전부였어요. 게다가 저에게 사업이란 너무 또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제 투자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꿔야 되는데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모든 분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고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코인 주식 요즘 채권도 많이 하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지금도 정기 적금과 예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아메이라는 일을 저의 일로 선택을 하게 됐냐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이 사업이
큰 판인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이 회사에서 35%를 노력에 따라 돌려주겠다는,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 그 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이 일이 그 큰 판인 게 저의 20대 때 들었을 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게 너무 좋았냐면 제 노력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요즘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연봉 협상이라는 단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연봉 협상을 하러 가서 협상을 진짜 하냐? 안 한대요. 들어가서 종이 준 거 보고 사인하고 나온대요. 협상은 이직할 때나 잠깐 하는 거지 매년 하는 연봉 협상에는 절대 협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은 제가 그 해의 목표한 대로, 제가 그 다음에 노력을 한 대로 돌려받는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그래 이게 말이 되지라는 생각에 저는 이 아메이를 선택을 했었고요. 사실 아메이 선택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교육학을 부전공을 하고 나서 한국 와서 교육 쪽 일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었어요. 내가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었길래 이 교육의 길에 내가 관심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분들 한 분씩 계시지 않나요? 그때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이 있어. 그때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역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직 나에게 깊이 남아 있어 라고 그런 은사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저는 교육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꼭 업이 교육자가 아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미팅장에 와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제품을 전달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삶에 손을 내밀어서 그분에게 아메이 기회를 전달해서 그분이 그걸 선택하셔서 잘할 수 있게 돕는다면, 그분의 삶에 내가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성공하는 일이구나를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걷고 싶던 길과 같은 길이네 하고 이 일을 저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왜 상속을 받는데 아메이를 선택했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외가 친가 어른들,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분들 중에 제일 일찍 돌아가신 저희 친할아버지가 80이시고요. 올해 저희 외할머니가 92이세요. 그래서 뉴트리알트를 많이 드신 저희 부모님 서정건 최윤정 리더님이 100살까지 사시면, 두 분 동갑이시거든요. 100살까지 사시면 제가 73이에요. 그래서 저 아직 결혼 안 했고 저희 자녀는 없지만 항상 그럽니다. 제 자식이 제일 부럽다고. 그 친구들이 제일 이득을 많이 볼 거라서 저는 그냥 제가 하기로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제가 진짜 큰 수입을 벌고 싶었던 이 아메이를 선택한 지 저도 이제 만 7년이 지나서 올해로 8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처음 아메이를 시작한 해에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한 BB 정도 그렇게 1년 동안 해왔고 2년 차 때 PT를 성취하고 한 해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성취하고 2년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게 큰 비전을 보고 아메이를 정말 아메이의 큰 매력을 느껴서 시작한 거에 비하면 어찌 보면 4년 차 때 파운더스 PT를 갔으니 옆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빠른 성장은 아니었죠. 근데 아메이 사업한 지 7년 차인 작년에 제가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4개 핀을 동시에 성취하는 아마 앞으로 제가 평생 아메이를 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했는지 오늘 그 사업 스토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메이 사업을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들어왔고 그때 나이가 22살이었기 때문에 정말 명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메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몇 명 안 되는 친구들도 다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고 잠깐 왔다 가니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본인 인증할 수 있는 핸드폰이 없고요. 계좌번호 당연히 없고요. 또 심지어 20대다 보니까 생필품 구매하는 거 없고요. 또 일가 친척들은 이미 부모님께서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또 없고요. 자가 소비를 하려고 봐도 집에 전 제품이 다 있으니 자가 소비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저희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누가 이렇게 명단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은민도 했는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다고 미팅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월초가 돼서 저희 최윤정 서정과장님 이하로 이제 퍼스널 그룹끼리 이제 월초에 이렇게 이런 미팅을 하는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최윤정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SP를 몇 월에 도전할 건지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원이 동그라미인데 제가 이제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에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쫙 돌아가시면서 다 모든 분들이 막 몇 월에 가겠다, 몇 월에 도전하시겠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 순서가 딱 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왈칵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전달에 17만 3천 PB를 하고 말일날 일찍 잤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173만이 아니라 17만 3천 PB를 안 하고 제가 그달에 수분크림이 떨어졌었거든요. 수분크림을 주문을 했으면 3% 마감을 했을 텐데 그 마감을 하지 않고 제가 자가 소비로 마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고 제가 그달에 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는 9%도 보이지 않는데 SP를 도전할 수가 없다고 그때 약간 이렇게 왈칵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때 있었던 일을 저희 최윤정 과장님이 카스에 육아일기라는 해시태그로 쓰셨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SP를 결단하는 자리였다. 저에게 지금 SP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9%가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툭 터져버린 딸아이의 눈물이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매달 3%는 했었는데 어제는 17만 3천 PB로 마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자더니 마음이 괴로웠던 모양이다. 모두가 초보의 진정성 있는 눈물에 같이 울컥했다. 나도 같이 눈물이 팍 나는 걸 너무 애써서 참았다. 몇 명 있지도 않은 명단 한 바퀴 다 돌았고 다 아니라고 하고 물건 하나 안 써주고 거기서 한치도 다른 영역으로 발을 뗄 수 없는 모습.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짠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한데 그 한 걸음 다른 영역으로 나서기가 그리 힘든가 보다. 백도 스펙도 FCA 딸도 안 통하는 게 아메이다. 3%랑 한 집에 사는 건 새로운 경험이다. 3%의 생생한 괴로움이 온 마음으로 느껴진다. 반성이 된다. 19년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초보의 답답함을 이토록 공감했던가. 당연히 이겨낼 거다 생각하면서 되돌아본다.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당연하고 확정적인 믿음을 줬었던가. 내가 그들을 세심하게 살폈던가. 딸과 함께하는 아메이 내 꿈목록 중 하나였고 딸과 함께 가는 FC 여행도 꿈목록 중에 하나지만 그 아이는 지금 히스토리컬 3%다.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잘 해낼 거다. 잘 이겨낼 거다. 라는 글을 그때 쓰셨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진짜 너무 막연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글을 보시고 저희 그룹 리더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 하셨습니다. 아메이가 정말 정직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 뿌듯해 하셨는데요. 이렇게 막막하긴 한데 아메이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비자주택 근처에서 아파트도 타보고요. 서울의 이태원에 제가 쇼핑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 이태원은 다 로드샵이에요. 거기 가서 아메이 제품 써보셨어요? 이런 것도 많이 해봤었어요. 하루는 이태원에 이렇게 갔는데 이태원은 로드샵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딱 그때 약속이 없으면 전 이태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부슬비슬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게에 손님이 와 계신 거예요. 사람이 상도덕이 있지. 손님이 계신데 들어가서 아무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마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늦가을이라서 살짝 이렇게 쌀쌀해지는 날씨였거든요. 딱 이때 때마침 최윤정 사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갖고 너 어디야? 이러길래 제가 이래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했더니 그때는 이제 파트너의 딸의 모습으로 되게 안쓰러우시는지 빨리 집에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들어왔었어요. 제가 초보 때부터 저는 소비자분들이 다 50대, 60대 분들이셨어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트리라이트 강의의 제 첫 데뷔 주제가 갱년기였고요. 그 다음에 막 제가 이 제품을 막 얘기하면 다른 거 주문하세요. 그리고 뭐 요즘도 그러시는 게 제가 막 장바구니 SOP 혜택을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됐어 이러세요. 그리고 막 약속을 잡아놓으면 캔슬하시는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막 여기를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또 가죠. 왜냐하면 저는 명단이 없으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한 번은 저희 친할머니 노인정에 갔어요. 친할머니 노인정 가서 제가 저희 친할머니 그 노래교실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사들고 가서 거기 앉아서 빵긋빵긋 웃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뭐 입이 귀에 걸리셨죠. 과일 들고 타다온 손녀가 어딨어요. 그랬는데 할머님들이 거기서 계속 김치만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500포기만 주문받으면 SP다. 500포기를 주문하시면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헛수고를 하면서 막 다녔던 이유는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저희 스폰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후원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근데 천만은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나중에 너가 보석핀을 갈 때도 다이아몬드를 갈 때도 그 천만을 스스로 해내는 힘을 길러놔야 네가 그 핀을 갈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제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 너무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플래티늄을 가던 때 제 맵이에요. 흐릿해 보여도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최윤정 과장님이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핀을 가니?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가고 있는데 왜 맨날 저런 소리를 하시나.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저기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적은 인원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 때 잘했던 제일 큰 두 가지가 뭐였냐면 정말 짜잘한 신뢰 쌓기와 그 다음에 큰 PB를 전달하는 게 저의 강력한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누군가에게 쌓는다라는 거는 친밀감, 일관성,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친밀감은 제가 항상 저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0대부터 80대까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되기도 하거니와 저는 그 친밀감을 계속 쌓기 위해서 케이크를 정말 많이 구웠어요. 케이크를 많이 구워서 돌렸는데 제가 어떨 때는 케이크를 100판 굽기 이런 걸 도전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소비자가 100분이 계셔서 100판을 구운 게 아니라 그 한 분당 저한테 한 3-4판씩 드셨어요. 그렇게 케이크를 막 구워서 돌려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되게 신뢰를 많이 쌓기도 했고요. 그 신뢰를 쌓으면서 또 제 능력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강의들을 정말 심각하게 많이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필사를 하고 공부했던 그 저의 그 베이스가 지금도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큰 PB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큰 제품들이 이렇게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와 같은 우리 스카이나 이스프링 같은 제품들이 지금도 사실 뭐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20대 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을 제 스스로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룹 리더님들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안 비싸요? 이거 왜 다른 거보다 좋아요? 저에게는 사업을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5살 때부터 아메이 제품밖에 안 써와서 다른 제품을 몰라요. 저는 미국에 10년을 유학을 할 때도 항상 정말 세제부터 영양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 수 있는 고추장, 된장까지 다른 친구들은 과자, 라면을 이민 가방에 넣어 다닐 때 저는 생필품을 넣어 다니면서까지 아메이 전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타사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저는 몸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감동을 막 이렇게 뼛속까지 쫙 느끼는 그게 저는 부족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타사와의 비교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 정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다른가요?
진짜 왜 우리 아메이 제품이 좋아요? 이거를 선택하는 진짜 소비자분들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그 베이스로 공부를 해서 제가 하나 그 큰 PB에 대해서 정말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제품을 다 저의 사업 아이템으로 장착한 건 아니고요. 핀을 갈 때마다 하나씩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T를 갈 때는 청정기 스카이 제품으로 진짜 많이 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PT를 PT를 예. PT를 가면서 그렇게 해서 꼭 퀸도 많이 하고, 파운더스 PT를 하면서 퀸도 하고 바디키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키성장과 이스프링까지 굉장히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퀸도 사실 너무 처음에 전달하기 어려웠었어요. 제가 살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퀸을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요리는 너무 자신 있는데 저에게 요리를 하실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냐면 20대가 요리를 하겠다고 이미 저보다 살림으로 한참 선배님이신 분들 앞에서 요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요리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우당탕탕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게 맛있겠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우리는 요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퀸이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그 반전 매력에 퀸이 많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았던 게 이 아메이 키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제가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잖아요. 애도 안 키워본 아가씨가 뭐 애를 키운다고 해?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전공이 생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건강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건강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건강 상담까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건강 상담을 했을까 했더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건은 넘게 했겠더라고요. 사실 1,500건은 넘을 것 같은데 한 1,000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사실 정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수도권 할 거 없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 키를 키우고 있다고, 제가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맨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사실 이 키성장에는 저에게 진짜 은인 같은 소비자분이 계세요. 제 이제 발레 학원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민 씨, 내가 발레는 가르치겠는데 키는 못 키우겠다. 그러니까 원민 씨가 와서 그 키를 좀 키워줘라, 애들을. 그래서 제가 발레하는 친구들을 키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저의 키성장의 대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PT를 가고 나서 스스로 복귀를 해보니까 제가 월에 큰 PB를 그래도 3개에서 4개 정도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달을 했고, 사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큰 PB를 굉장히 열심히 전달하고 있고, 너무 신기한 게 그때 당시 저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저의 파트너들이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큰 PB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한 아이템들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PB는 하겠는데 사실 정말 너무너무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같이 아메이를 하겠다고 저와 손잡아 주신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파트너가 없는데 오너십과 파트너십을 배우기 시작한 곳은 사실 브리즈라는 저희 그룹의 영 리더 미팅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미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였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에 미팅장 나왔을 때 너무 아줌마 아저씨들이 계신 거예요. 20살, 20대 때. 그러니까 뭔가 내 또래들이랑 함께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 미팅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사실 그냥 재밌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미팅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정 끌어넘치게 1년 동안은 막 모여서 사업 설명만 해보고요. 또 1년 동안은 이거 사업 설명 아닌가 해서 모아서 막 미친 듯이 먹고 노는 것도 해보고, 또 한 해는 이거 아닌가 해서 막 책 모임도 1년 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 와인 클래스도 해보고, 온라인으로 그 야밤의 라디오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이 브리즈 미팅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저는 진짜 많은 파트너십과 오너십을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그룹 사장님들이랑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트너십이 생겼고, 제가 초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다 10살, 20살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리즈 대상자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이 미팅의 주인으로서 해내는 그 오너십을 이곳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미팅 덕분에 제가 리더의 자리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던 되게 귀한 자리였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를 한국아메이 본사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제가 한국아메이 30주년 행사 때 이렇게 플라이휠의 주제로 앞에서 스피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동시 접속자가 거의 2만 명이 넘었던 그런 생방이었는데 사실 저건 녹화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제가 쓸 수 있었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지금도 이제 브리즈 미팅을 계속해서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한국아메이 본사 아셈타워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저도 드디어 브리즈 파트너가 나와가지고 2030 파트너가 나와서 저희 파트너가 앞에서 스피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너무나 재밌게도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액티브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그룹의 리더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진짜 2세 사업자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2세 사업자분들도 많이 오셨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레이는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렇게 SP, GP, PT, 파운더스 PT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이제 스프링 컨벤션을 했었죠. 그 스프링 컨벤션 때 박세리 감독님이 게스트로 오셨었는데, 박세리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선수로서 슬럼프가 언젠간 찾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슬럼프에 대비했었다. 저도 아메이지 파는 아이로 살아온 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슬럼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름 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건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슬럼프가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 슬럼프가 왔었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면서 사실 아메이에 관심 가지셨던 파트너분들이 3분씩 3판이 없어졌었어요. 아이고 해주시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은 그냥 아메이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뿐인데 시스템에 조인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제가 그냥 사업자라고 오해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마지막 분이 저는 아메이 안 할래요 라고 포기하시는 그날, 제가 그날로 싸매고 들어앉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던 날도 있고요. 제가 그때 뜨개질에 빠져서 새벽 3시까지 뜨개질을 엄청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저를 너무 괴롭게 했던 거는 뭐였냐면 나에게도 파트너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해줄 파트너가 나올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괴로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스폰서님도 되게 괴로우셨나 봐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언제 괜찮아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긴 질문이잖아요. 제가 언제 괜찮아질 건지 알면 괜찮아지겠죠, 그날. 근데 스폰서님도 엄마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까지 하셨었어요. 제가 하루는 또 새벽 3시에 저희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드를 뒤집어도 이쯤 되면 조커가 나와야 되고 화투를 뒤집어도 광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는 파트너가 안 나오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울었던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창피하긴 한데 그날 정말 그렇게 울 만큼 저에게 너무 답답한 순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 질문도 해요. 저희 부모님께 나를 왜 후원하냐고. 내가 딸이 아니어도 나를 후원했을 거냐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순간 괴롭겠지만 너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딸이 아니어도 후원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칭찬이 아니 진짜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제가 너무 제 자랑 같아서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항상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렇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동기들,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은 회사 어디 다녀? 이러면 말을 하면 어딘지 아는 데를 다녀요, 다. 어디 다녀 하면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도 다 아는 데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UC 버클리에 나왔다 그러면 100명 중에 99.9분이 근데 버클리를 나와서 아메이를 왜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메이로 성공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아메이를 왜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 그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부진 씨도 열심히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건희시셔도 열심히 살거든요. 아니 상상해보세요. 건물주가 되시면 정말 아메이로 FC가 되시면 그날부터 자녀분께 놀아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는 근데 그때 사실 이렇게 지금은 막 농담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뭔가 저에게 되게 에너지가 다운돼 있던 저에게 그렇게 제가 한 선택이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대기업보다 아메이에게 큰 비전을 느끼는지 내가 열심히 사는 거를 매일같이 증명해내야 되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 이제는 버클리 나와서 왜 아메이를 해야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여쭤봐요. 그럼 버클리 나와서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게요? 이러시거든요. 뭐 이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단단해지기 전까지 저에게도 슬럼프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한창 코로나 때라 이렇게 줌 미팅으로 소그룹 미팅을 하면 안녕하세요 서은민입니다는 순간부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룹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짜신 것도 아닌데 정말 두 분이 같은 날 밥 먹자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물론 정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본 이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모들이 조카가 너무 엉엉 우니까 제 밥이나 사줘야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밥을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해. 근데 마감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건지 아시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너무 심플해졌어요. 이게 약간 할 일을 그냥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하니까 사실 파운더스 PT 입장에서 그렇게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또 마감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냥 할 일이 한 가지로 심플해지고 나니까 제가 그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 마감만 하면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서은민 사장의 40살은 다른 사람의 40살과 다를 거야. 다른 지경의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왜 때로는 엄마가 해주는 말보다 이모들이 해주는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오잖아요. 저에게는 그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와 저 스스로 단단해지는 그런 여러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결심을 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의 첫 번째가 글루타치온 데몬이었어요. 이때 딱 글루타치온이 새로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데몬을 막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때 너무 좋은 소비자를 만나게 돼요.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소비자분이었지만 저희 네일샵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일샵 원장님한테 가서 뭐 손톱은 하고 있으니까 입은 놀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계속 떠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저를 만나게 됐던 계기가 아메이 미역이 아니면 못 드시겠대요. 딸이
딸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줘도 그 어떤 비싼 미역을 사와도 엄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 미역을 사야겠다고 소개를 받아서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미역을 사서 드시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매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를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거에 감동을 쫙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가 글루타치온 데모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언니들한테 얘기해 볼 수 있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루타치온을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설이라고 그 고등어랑 갈치를 막 선물을 하시면서 이분이 캐시백이 78,000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역이랑 오메가3랑 고등어 갈치로 후원됐다고 제가 맨날 바닐라 수산시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이분이 사실 그렇게 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익구조 설명했었죠, 사업 설명. 근데 다시 설명해 드리니까 이러시면서 회원 가입도 엄청 하시고 소비자도 소개하시고 막 그러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마음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파트너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에너지가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그래 뭐라도 해보자의 두 번째는 웰니스 코치였어요. 제가 처음에 25센트 라이드가 나오고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줌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줌을 하다가 제가 카메라를 꺼버렸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줌으로 제 모습이. 차마 봐줄 수가 없어서 꺼버렸어요. 근데 웰니스 코치 2기, 근데 약간 제가 스피닝 재밌네 이러고 있는데 웰니스 코치 2기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에게 웰콜을 한다는 거는. 근데 그래 뭐라도 해보자 의 시작으로 제가 웰니스 2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진짜 매일같이 밤마다 8곡, 10곡씩 스피닝을 타고 라방을 서울에서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무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뭐라도 해보자의 일환으로 하게 됐던 이 스피닝 덕분에 제가 작년에 핀을 도전하는데 진짜 큰 에너지가, 큰 체력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제 스스로도 진짜 몸을 움직여서 그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결국 이 슬럼프를 극복을 하려면 유지가 아니라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는데 그때 딱 마침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핀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근데 이 핀업을 사실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부모님 때문에도 드는 거예요. 제가 2세 사업을 하면서 딸이 하니까 너무 든든해, 좋아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감정적인 거를 다 제하고 나니 제가 이제는 든든한 딸이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룹의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핀을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 본사 컨설턴트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 컨설님이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서은미 리더님도 이제 30이시죠?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그럼 진짜 리더님도 이제 아메이밖에 없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제 삶에 평생 아메이를 할 거라고 그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도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나 뭐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딱 그 생각을 하면서 나 이제 진짜 아메이밖에 없구나. 내가 이걸로 정말 정확하게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한국 아메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나왔죠. 65주년 지중해 크루즈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에메랄드를 성장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인데 어차피 죽기 살기로 도전해보기로 한 거 이왕이면 그냥 저거까지 해보자 라고 하고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도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서 저희 스폰서님들도 안 믿으셨고요. 본사 컨설님들도 그 크루즈 승선 리스트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본사에 이렇게 제출하시는데 차마 제 이름을 쓰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빈칸으로 내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무모하게 도전한 결과 제가 9월 1일자로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적지가 하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마감만 하면 돼처럼 진짜 제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1년 동안 새벽 3시 넘어서 자는 날이 너무 허다했고 너무 매일같이 바쁘고 진짜 힘들었지만 사실 정말 제일 재밌는 한 해였어요. 그 재밌는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사실 이렇게 스폰서님이자 부모님이신 두 분께 핀을 수여받는 일은 다이아몬드나 돼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에서도 이렇게 받게 되어서 뭔가 저의 그 1년의 도전의 마무리가 너무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그 MBTI에서 S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잘 하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 거를 제 입 밖으로 내뱉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은 아메이를 시작하시자마자 고 SP를 외치실 수 있지만 저는 진짜 한 미팅 다닌 지 1년쯤 되는 시점에 SP를 이렇게 되게 떨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쭉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목표가 없으면 결과는 없더라고요. 목표가 없는 한 해는 그냥 꽝인 한 해라는 거를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될 것 같아서 목표를 그래서 될 것 같지도 않아도 목표를 선포하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2%를 하다가 SP를 도전했었고요. 사실 BB 파트너 한 명 없이 저는 PT, 파운더스 PT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서 그 핀을 도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는 1년 내내 한 셋째 주쯤 되면 저희 집을 밤 12시로 걸어 다녀요. 밤 12시 막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걸어 다녀요. 그러면 두 분이 귀신 나오겠다고 정신사납다고 막 그러시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매달의 세 그룹의 마감을 어떻게 해라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17만 3천 PB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의 PB가 남았을 때도 저는 그냥 할 수 있다 해낼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매달 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팁인데 저는 ABC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매달 말일만 되면 ABC가 요즘 말일날 특별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전화하고 거기에 앉아서 카톡하고 거기에 앉아서 맵 들여다보고 마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대에 있는 A스테이션 근처에 있으니까 그 A스테이션 앉아있다가 조금이라도 엉덩이를 일찍 떼는 날이면 직원분들이 마감하셨어요? 막 이러실 만큼 제가 진짜 ABC에 자리 잡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ABC에는 암의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를 그 목표를 끝까지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표를 왜 죽어라 지켰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의 Y이신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뭔가 그 저의 목표가 되게 약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 도전이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진짜 전쟁 같았던 마감을 매달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목표를 밖으로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저에게 외쳤던 그 도전의 목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노력인데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쭉 살아온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야 파트너가 서울에 좀 나오셨지 저는 정말 전국에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이라고 해도 의정부, 파주가 이렇게 서울 이렇게 되게 위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파트너가 여기저기 나오셨냐면 제가 초보 사업자 때 기도를 했어요. 아메이를 귀히 여기실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신다면 전국 어디에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근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위치해 계신 데입니다.
진짜 전국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ABC도 전국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달에 한번 세봤어요. 내가 어디 가봤나. 그러니까 최대 맥스로 가봤을 때 건대, 분당, 강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ABC까지 맥스로 갔을 때가 한 달에 8군데를 그 한 달에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BC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아직 딸린 식구가 없어서 1박 2일, 2박 3일로 출장을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너 사장님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다 달려갔어요. 저의 첫 SP 파트너 사장님이 SP를 가시는 달에 아무래도 마감 상담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날에 미팅이 있는데 제가 그 전날 밤에 내려갔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 너무 피곤해서 오늘 10시에 자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내려오시면 상담을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9시 도착이니까 7시에 주무시라 그랬어요. 초저녁에 잠깐 낮잠을 자고 저랑 상담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이닥쳐갖고 상담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 상담한 대로 저희 파트너 사장이 차차차차 해서 SP 마감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저희 둘 다 너무 짜릿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를 필요하실 때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처럼 줄탁동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하면서 빠르게 달려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면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전도 알고 충청도도 아는데 대전이 충청도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소비자 관리를 착실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소비자분들은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코로나 때 갔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지는 DM으로 이렇게 소비자 관리를 받는 게 익숙해져 계세요. 제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저는 약 4년 전부터 뉴스레터라는 걸 제가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께 이렇게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제가 이거 만든 지 만 4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만드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이거 보내는데도 진짜 하루 걸리고 그렇게 시간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보내고 나면 도착할 때 PB가 이렇게 딱 올라요. 그런 데다가 사실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전국에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사실 95%가 투잡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소비자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뉴스레터가 굉장히 시스템으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니까 드디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저는 5살 때부터 뉴트리라이트를 먹었다 보니까 사실 아픈 기억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한번 아파보고 싶어서 찬물에 샤워하고 에어컨 바람 쐈는데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국구로 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픈 느낌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여기 전라도 내려와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하루는 광주에 숙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속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파트너 사장님 홈미팅에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119 불러야 돼 막 이렇게 막 뒤집어졌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이신 서정건 사장님이 내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 상태를 보시더니 아무리 봐도 이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피 검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멀쩡해요. 너무 건강해요. 그냥 진짜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마지막 6, 7, 8월은 소도 일으킬 만큼의 링겔을 제가 맞고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노력의 결과가 사실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선배 사장님들, 선배 리더님들이 만들어 오신 멋진 시스템 덕분에 저의 능력 밖의 일, 저의 체력 밖의 일이 벌어졌었고, 진짜 그걸 통해서 제가 끝까지 제 노력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인데요. 사실 부모님이 한 집에서, 지금은 독립했지만 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꼭 이세 사업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월초 상담을 할 때 스폰서님들이
너는 맨 마지막에 하자, 밤 12시에 하자 이러시고요. 마지막에 하니까 피곤해서 자꾸 누워서 하시려고 그래요, 상담을. 그래서 이 사진들이 밖에 모시고 나와서 한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월초 상담은 항상 후순이지만 저는 진짜 시시각각 스폰서님들께 정말 카톡으로 전화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랑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세요. 오늘 만남의 목표가 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분이 어떤 말에 흔들렸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 사업에 대해서 궁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키워주셨어요. 게다가 상담을 통해서 저의 리더로서의 초석도 굉장히 많이 세워주셨는데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 안에서 저를 돌아보게도 하고 우선순위도 세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마음의 갈피가 흔들리면 그것도 잡아주시고 또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워워해주시고 진짜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셔야 될 때는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거 덕분에 진짜 2인 3각으로 3인 4각이죠. 발을 묶고 보석핀까지 뛸 수 있었고요. 사실 그렇게 배운 덕분에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께 그대로 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저는 진짜 T와 F가 공존하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핀을 성취하면서 보석핀이 된다는 거는 지경이 달라지고 리더가 되어가는 거라고 배웠는데 진짜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많은 양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 감으로 정말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더라고요. 냉철하지 않으면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많은 변수와 맞닥뜨리는 일인데 그 변수에 대해서 제가 대비할 수 없었고 그거를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냉철한 판단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이 사업은 사실 파트너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 각각의 속도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기다려드리지 못하면 서로가 서운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연습도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신념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국 아메이에서 나는 이게 제일 1등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아메이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때로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해낼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의심은 있었을지언정 저는 아메이가 될까? 아메이로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2세 사업자로서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짜 아메이에 대한 신념을 요즘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서 사실 너무 행복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조금씩 아메이를 사랑하시고 아메이에 대한 진심이 깊어지는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올바른 시스템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저 신념이 생기는구나. 저 신념이 똘똘 뭉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핀을 가면서 매일같이 재밌는 일들이 투성이었지만 괴로운 날도 있었죠. 진짜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여기 턱끝까지 차올라가지고 말을 해 말어 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둘 다 내뱉지 않고 버텨왔더니 정말 아메이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제가 이 핀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니 성취를 하고 나니 뭐가 좋은가 봤더니 우선 돈이 많이 됩니다. 돈이 많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4개의 핀을 동시에 가면서 받았던 6핀 보너스만 합해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보너스 다 아시지만 올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저의 수입을 n분의 1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씁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한재산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UP 보너스 받은 거 말씀드리면 다들 저한테 뭔가 눈빛을 초롱초롱 하면서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뭐 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세요. 전 독립해서 나갈 길에 전세 대출 갚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다들 이러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눈빛을 하세요. 뭔가 얘가 백이라도 하나 샀었어야 뭐 샀어요 이럴 수 있는데 너무 현실적인 답변을 하니까 그래 잘했네 이런 표정으로 보시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또 사실 되게 재밌는 보너스를 저희 집은 받고 있어요. 글로벌 아메이에서 FAA 컨솔리데이션 보너스라고 이제 FAA 보너스를 받으시는 대상자의 부모님의 자녀가 에메랄드 이상의 핀을 성취를 하면 뭐 이거저거 곱해가지고 부모님께 보너스를 한번 더 드려요. 그래서 작년 연말 보너스로 저희 부모님이 1,350만 원을 더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월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용돈 드리는 게 나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아메이가 부모님 효도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너무 좋은데다가 사실 이거는 왜 이런 보너스가 있냐면 글로벌 아메이에서 2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속 자녀가 이제 저런 걸 했을 때 저런 보너스를 주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상속을 받는다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렇게 받게 된 이유는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외동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한번 아메이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인데요. 시꺼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대략 4명에서 5명의 아이가 저희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맡기시고 사장님들 골프 치러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미팅을 할 때도 여행을 가서도 지난 30년간 이렇게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에게 상속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을 받으러 간 전날 봉투를 받아들였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게 단순히 봉투가 무거워서라기보다는 사실 저 봉투 안에 저희 그룹의 리더님들의 삶과 청춘이 다 담겨 있는 봉투잖아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았을 때 제가 되게 무게가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좋은 건 사실 여행이었어요. 사실 여행은 이미 그 회계연도 가는 동안에 들어가서 여행 점수를 체크해 보니까 이미 뭐 많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신경 쓰지 않고 달렸었는데 제가 가족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부모님은 이미 알아서 가시고 남동생은 여행 패스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데려갈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8 대신 저희 친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고모들을, 그 다음에 저는 저희 친할머니를, 저희 최인정 사장님께는 시댁과의 여행이었지만 그렇게 여행을 갔는데요. 사실 신청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인천공항에서 할머니 손을 딱 잡고 비행기를 타려고 가보니까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손녀가 여행을 간다는 게 너무 참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게 건강해 주셨던 할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핀을 가면서 정말 돈, 여행 이런 보상보다 더 행복한 일은 제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짜 오랫동안 사업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핀 랠리 무대 같은 거 가면 저는 사실 저희 형제그룹 사장님들이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하실 때 올라가서 축하해드리고 그분들의 파트너들이 성장하실 때 올라가서 축하해드렸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우리 파트너 축하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의 하나하나의 뉴핀 무대에 요즘 서느라 랠리 때마다 정말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이 민망하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이 얼굴 볼 기회가 한 달에 한두 번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않기 때문에 서로 모이면 그렇게 애틋하고요. 그렇게 재밌고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해요. 제가 초보 사업자 때 그렇게 파트너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꿈도 꿨었어요. 내가 나중에 나의 그룹이 생겼을 때는 어떤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아메이를 사랑하는 사람.
아메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아메이를 미친 듯이 하는, 그래서 정말 아메이만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메이만 미친 듯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었고 그런 팀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지금 그런 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푸꾸옥 때 사실 처음으로 파트너 사장님과도 같이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여행을 제 이름은 많이 안 가봤지만 굉장히 많이 가봤잖아요. 제가 첫 여행 갔을 때 약간 중고 신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분명히 첫 여행인데 첫 여행의 느낌이 안 나는? 근데 어쨌든 파트너 사장님과 첫 여행을 가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멤버로 다 여행 가면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 3조 정도가 이제 케언즈 여행을 가시게 되고요. 이제 내년에는 저 바라건대 여기서 9조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를 너무 꿈꿉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제가 진짜 생각하는 게 저희 파트너장님들 잠도 안 주무실 거예요. 자기가 잠깐 조는 사이에 무슨 재밌는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그럴 거란 생각이 들고 저희 애들도 너무 많이 뛰어다닐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팀 이름도 있어요. 원앤원이라는. 사실 저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광주 분이신데 이제 오늘 저 스피치 한다 같이 와주셨는데요. 하나가 되어서 이기자라는 팀으로 이제 팀 이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10살, 20살 어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진짜 스폰서라고 막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진짜 제 얘기에 경청해 주시고 저를 정말 동생같이 조카같이 때로는 딸같이 너무 애틋하게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언제나 너무 감사해서 저는 진짜 이분들을 꼭 성공시키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책임감을 저는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장의 참 의미 또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성근 감독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 먹었다 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있을 자리가 없어. 성장해야 해. 라는 그런 말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성장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보면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을 다들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을 한다는 게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무조건 동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그릇을 키우고 다리를 찢는데 어떻게 그게 어려운 일이 함께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보니 사실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진짜 뿌듯하게 배우는 것도 있고 짜릿한 행복도 함께 한다는 거를 성장하면서 느꼈습니다. 성장이 단순히 인정과 보상만, 아메이에서 주는 인정과 보상이 있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더 나은 리더가 된다는 배움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그 짜릿한 행복이 그게 함께 포함된 성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작년 1년이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는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해보고 나니까 제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 무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이 핀을 가면서 살도 찌고 머리도 빠졌습니다. 라고 그때 스피치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마감하고 나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걸렸었는데요. 이런 미친 짓을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뭐라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해도 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 마음 먹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정말 되네? 그 자존감이 정말 딱 세워지는 그 마음의 기둥이 딱 세워지는 그런 경험도 또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그룹에서 이제 쓰는 수익구조 이제 그런 플랜표인데요. 제가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저희 ABCD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아직 어리고 아무래도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으니 내가 요거를 2년에 하나씩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2년 지나서 제가 6년이 지난 32살에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FCA이시다 보니까 제가 핀을 역전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 핀을 성취하신 나이는 역전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33살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작년 32살에 저는 역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36살에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4살에 해봐야지 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꾸고 있는 또 다른 꿈은 A70 라스베가스에 가는 A70인 36살에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한 4분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 라스베가스에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사실 오늘 되게 긴장도 많이 해서 제가 준비한 말을 제대로 한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한 저의 사업 스토리가 오늘 여기 계신 분의 한 분이라도 진짜 마음의 용기가 되시고 또 한 발자국 떼는 데 힘이 되었다면 제가 오늘 그래도 조금 잘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